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곳하고 일정이 여러분께서 일정이 시작해서 그 시간을 땡겼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 6번째 회견입니다. 오늘은 세종 2공개 인재도약 프로젝트, 약칭해서 세종 2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손들째 바꿀 수도 있는 신흥 기술들이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첨단 기술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점차 일상에서 활용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공계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유난히 뜨거웠던 의대 진학 열풍 속에서도 세종의 한솔고 학생과 중학교 전위중학교 학생이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쾌거는 우리 세종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잠재력을 갖춘 세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세종 2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종 2도 프로젝트는 세종대왕의 이름인 2도 그리고 세종 2공계 인재 도약의 2도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2도 프로젝트에는 생각이 수학이 되다, 꿈이 과학이 되다, 디지털 AI로 생각과 꿈을 잇다 라고 하는 비전 아래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업적을 본받아서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과 AI 기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적 호기심을 미래의 꿈으로 실현하는 세종의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추진 방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과학과 수학적 원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기저로 작용하므로 교과 간 연계와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비전을 세우고, 두 번째, 학생 주도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며, 세 번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안에 과학, 수학, 정보, 첨단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실험과 탐구를 도와줄 교육과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며, 그리고 인공지능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의 3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과를 넘나드는 교사의 융합적 지도 역량 향상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도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제 첫 번째, 학생 주도 체험과 탐구 중심의 학습 지원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연결되고 심화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초등학교는 체험, 중학교는 탐구,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동행하는 심화 탐구라는 학습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창의 융합 체험 활성화를 위해 4개 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특히 고학년 프로그램은 중학교 탐구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체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말고도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교실 수업을 위한 교구와 기자재 대여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의 탐구학습을 위해 주제별 탐구 동아리, 융합 동아리,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같은 동아리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이 지속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생의 심화 탐구는 진로 연계 전문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심화 수준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 관내의 고등학생과 대학 그리고 30개의 전문기관의 연구원을 1대1 또는 1대 다수로 매칭해서 전문 분야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연구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선배 연구자에게 배우는 꿈 키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과학, 수학, 정보 분야 2도 리더 학생들이 전문 분야 연구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과학, 수학, 정보, 융합 연구 주제를 정해서 해외 유수기관을 방문하고 또 해외 전문가와 토론하며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탐구 활동 기반의 다양한 대회를 통해 과제에 몰입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종 융합탐구대 그리고 세종 학생과학탐구올림픽과 같이 7개 대회를 개최하고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수학 동아리 발표회, 수학 구조문제, 수학 탐구 발표 대회를 운영하며 컴퓨팅 사고력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올림피아드, 세종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와 AI 동아리 발표대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대회 규정이 있는 과학 관련 대회를 제외한 수학 정보 대회는 축제 형식으로 기획해서 학생들이 경쟁을 넘어서 서로 배우는 즐거운 성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학습 활동의 근간 학생 주도성이고 이를 총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창의 융합 교육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학급 또는 학생 동아리가 주축이 되는 10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대회 결과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 2도 프로젝트 실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종 2도 프로젝트의 통합 비전 구현과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하는 교육청 내 부서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교사, 교수, 전문가 10명으로 자문단을 꾸렸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3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협력기관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활동 수행 동행, 교사 전문성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 첨단 학습 공간 구축을 통해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AI 교육을 위한 미래형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정보교육실을 연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고 내후년 202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완료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AI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기자재를 갖춘 지능형 과학실을 올해까지 전체 초, 중, 고등학교에 구축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 17개 고등학교에 전문 연구와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한 심화 탐구형 첨단 과학실을 마련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학에 특화된 맞춤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첨단 교실과 기자재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에 과학 실험 수업 협력 강사와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겠습니다. 과학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 수업을 지원하는 실험 수업 보조 강사를 지원하고 수업을 위해 디지털 디바이스, 각종 소프트웨어 준비, 디바이스 문제 해결, 디지털 격차 해소, 수업 보조를 위한 디지털 튜터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 지역의 첨단 교실과 디지털 튜터를 단독 또는 거점형으로 구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세종시를 포함한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세종만의 특화 서비스 콘텐츠와 상용 콘텐츠를 확보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기반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도 교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체 세미나나 영역별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 수학, 정보교사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서 사례 공유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AI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AI 융합교육 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지금까지 134명의 교원이 이 과정을 마쳤거나 지금 재학 중이며 2029년까지 366명의 교원을 지원함으로써 AI 융합교육의 선도 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탐구활동 지도를 위한 교과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활용 연수, 수학, 공학, 도구 활용 연수, 파이썬 활용 AI 융합 연수와 같이 과학, 수학, 정보, 교과목 관련 연수를 개설해서 교과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2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은 교실과 학교가 만들어내는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2도 프로젝트가 보여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인용하여 여러 개의 교통카드가 동시에 인식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켜고 끄는 교통카드를 개발한 적도 있고 전 세계 행복지수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하고 스마트팜 감시 카메라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 아이들은 세종 2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사와 전문 연구원, 첨단 기자재의 도움을 받아 한층 더 수준 높은 융합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공계 인재로서 우리 미래를 밝혀나갈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관인 모건 스탠리는
10년 내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60조 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0배에 달하고 스마트폰 혁신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 2도 프로젝트로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수학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과학으로 구체적인 꿈을 꾸며 디지털 AI로 생각과 꿈을 실현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첫 싹을 뜨는 세종 2도 프로젝트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이학교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가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충청의 유영태 기자입니다.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헤드라인 충청의 이용태 기자입니다. 지금 불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공계 도약 프로젝트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AI가 반드시 이공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문과, 인문계 계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추진하시는 세종 2도 프로젝트가 오히려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차별 렌지 뭐 그렇게 그들도 좀 인문계 학생들도 충분히 디지털이나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걸 꼭 이공계로 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배주희 과장님께서 네, 학교정책과 배준희입니다. 기자님이 주신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공계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 지점을 이제 이공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quy모를 만들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실을 활용해서 인문계 학생들도 똑같이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인문계 학생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 계열에서 어떤 재능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같은 질문, 네, 주택층 박나라 기자입니다. 저도 그 우려를 아는 게 아니라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그런 교육을 철학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문과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시 교육청의 균형 잡힌 진로 지원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조금 이공계에 집중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교육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이제 세종교육을 포함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왔고 교육계획을 설계해 왔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일반계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리고 나다운 성장 교육과정, 생각자원 교육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아이다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고요. 그 안에 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들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펼쳐져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공계 프로젝트, 이도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이공계 계획은 그동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온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학, 과학, 정보의 교과가 이제 분절적으로 그동안에 계획을, 정책을 펼쳐져 왔었고요. 그 제작적 23년도죠. 23년도에 이제 비로소 창의 융합 정보, 즉 수학, 과학 정보가 하나의 부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작년 24년에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비로소 과학, 수학 정보가 한 팀에 그렇게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융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이도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님들이 우려하셨던 문과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이런 문화예술 체육 같은 부분은 이미 다 추진이 되어 왔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답을 들으셨는데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질문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종시 관내에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문과계 이렇게 나뉘는데 그 이과계통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 지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수업을 받게 됐을 때 이공계의 꿈을 키우는 친구들에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달쯤에 체육학교 관련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여러 브리핑할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할 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소외될 수도 있는 체육을 자기 진로로 잡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적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먼저 예, 경총일보 김정우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전문기관 연구원과 매칭돼서 수행하는 탐구, 심화 탐구 운영 방식과 또 어떤 연구 분야에서 탐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이도 리더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또 탐방 대상 국가나 기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질문 드립니다. 네, 역시 제대로 있는 답변을 과장 들어가지 말고 계시지. 네. 조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주로 탐구하게 된 주제 영역은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가 전략기술 과제로 탐구하는 여러 개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까지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서 그러한 첨단 기술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화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사들과 연계된 30개 연구기관을 지금 매칭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업무 계획,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 두 차례 과학, 정보, 수학 교사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대표들이죠. 이제 전체가 참여하는 그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 장원장 역할을 해주실 교수님들이 그리고 연구원들이 결합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첨단과학실을 구축해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지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 있는 학생들 못지않은 심화 탐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는 특별히 원하는 학교들에게 첨단 과학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제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선스펙트럼, 강원기, 항원기 이런 것들까지도 일반 학교의 과학실에 설치하지 않은 그런 기자들을 설치해주는 첨단 과학실까지 이번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 학생들, 즉 초등학교 때부터 체험 그리고 중학교에 관심이 좀 더 생겨서 탐구를 해왔던,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서는 내가 이제는 진학으로 이 분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일단 특목고나 영재학교에 계시지 않는 환경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고등학생 중에 리더 학생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꿈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2학기에는 이 학생들이 지금 생각은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대학들까지 탐방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경험을 확장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은 어떻게 탐방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더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게 쭉 초등학교부터 이어온 꿈을 진학으로 진로로까지 연결시키는 학생들을 이제 리더 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학생들 모두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세종파람님 박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내용, 학교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내용을 요 페이지 상단에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이에요. 우리 학교는 이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걸 설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학생은 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차 교육도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신청을 해서 교차 교육도 가능한 건지, 학생과 학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원하는데 학교에 없는 프로그램,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그 6페이지 밑에 수업 보조 강사 지원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수업 보조 강사라는 건 이 2도 프로젝트에 맞는 보조 강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을 파견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도 교사도 중요하지만 보조 강사,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해야 되는 사람은 수업 보조 강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가 원해서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지능형 과학실은 저희가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보교육실도 계속해서 2029년까지 다 설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이제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급 단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 단위로도 하기 때문에 학교 안 동아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도 학습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체험 센터가 내는데 있습니다.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이런 기자재 도구라든가 학교 찾아가는 체험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그런 중심이 되는,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보조 강사 좀 말씀드리면요. 수업 보조 강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실험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그 준비 단계와 후속 그 처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바쁜 와중에 선생님들한테 큰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실험을 다 세팅해놓고 수업 중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선생님이 다음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정립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도와주실 분을 저희가 실험 수업 보조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은 이제 그 대학생은 아니고요. 이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은퇴 교사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채용을 1년 단위로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는 지금 3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이거와 조금 다르게 탐구 강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단위에서도 탐구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시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아, 거기까지 가셨는데 드려요. 하시고 그다음에 가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뉴스의 양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교육청 자료를 잘 봤고요.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생들 심화탐구 관련해서 이게 지금 30개 기관하고 대학 연계해서 이제 좀 신층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긴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가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기능제로든 뭐든 또 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정말 길게 가서 그렇게 돼야 효과가 나오는 사업인데, 단순히 이 사람들하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고 했을 때 그렇게 1, 2년 참여하고 말 사업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계속 길게 이어가실지, 그 고등학생들 심화 탐구 같은 분야에서 그 부분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일단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사실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자 개인하고 이제 연결해서 매칭을 시킬까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관과의 매칭을 주로 하려고 했고요. 기관과 매칭해서 어느 부분 특정하게 기관의 책무성, 그리고 이제 저희와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경험은 저희가 2015년, 16년도에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했습니다. 체험처를 발굴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오류들이 좀 발견이 되어졌고요. 심지어 기관하고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조직이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시설적인 부분에서 이제 생명과학실이나 그리고 그 AI 정보 교육실, 첨단과학실 이런 그 예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지는데 그동안에 21년부터 좀 구축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 이도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학교에 구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21년도에 구축한 지능형 과학이나 AI 정보교육실이 벌써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후화되는 방향성을 보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종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학교 수가 100개 이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호환하면서 노후화되는 기자재들을 새로 구축해 줄 수 있는 지점에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 사실 작년에 하반기 내내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그 전체 장학사님들이 지속적인 워크숍을 하면서 해왔는데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기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전체 교육청들이 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0% 정도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세종시 교육청 보정에 관련해서 계획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계획을 해서 전체 한 110억 정도 예산을 기존 예산과 같이 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아침 이유진 기자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학생 수준 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와 교원들의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필수인지 희망적인지와 프로젝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공개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맞춤형 교육은 지금 이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부분, 동아리를 학생 주도성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학생 하나하나의 꿈과 학습 형태를 연결시켜서 보고자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그 인프라 중에 AI 교사학습 플랫폼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인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그 개인별 학습 체계를 갖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I 학습 교사학습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전체 실의계의 시도가 다 같이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세종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BS랑 연계해서 EBS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무료 문항을 다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인 학습 누적 데이터로 이제 누적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또 학습 교실 수업과 연계하고 동아리과 연계하는 그로 선생님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융합교육 연수하고 연수는 사실 연수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융합대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희망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계속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수는 선생님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수 강좌는 계속 늘려가는 것이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받으신 분들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이도 교원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그러한 선생님들이 선도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체를 이끌면서 본인들이 연수를 통해서 얻은 전문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성과 공개는 저희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가 다 그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참여를 했고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수업이 달라졌는지 등을 통해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특히 이제 세종 학교 평가라는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의 지표로도 반영이 되어서 학교 단위의 성과, 그리고 세종교육 전체의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뒤에서 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문제를 가질 것 같아서 우리 대리님이 학교직 과장님께서 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염려를 주셨고, 실제로 이게 그 외부 기관, 스쿨이 넘는 기관과 연기하고 하는 이게 지속 가능성,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근데 세종시에 토론을 하고 있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자기 연구기관의 성과를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의욕이 늘 많으시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꾸준히 받아왔고 그것을 그냥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냐.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쩌면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결과적으로 세종시 전체 학생들의 교육력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각 사업의 단기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도 하고 선생님들이 꾸준히 만나서 같이 공유하면서 보완 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시간도 꾸준히 가질 것입니다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력이 지금도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계획이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성원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